평화바람의 오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연대활동의 플랫폼으로서의 자치, 부산에서 보는 평화바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평화바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막 준비한 이야기를 떠들다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군산을 잠깐만요. 네.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주제는 어쨌든 이거지만 군산 미군기지와 새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기록과 현장의 내용을 전하는 활동으로 군산 평화박물관과 그 다음에 난리법석의 활동을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미군기지와 새만금인데요. 군산 미군기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미군기지가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거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920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금의 군산 미군기지하고 미군기지 주변의 마을은 그 시기에 간척이 됐어요. 이제 갯벌이나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굉장히 넓은 곳이 간척이 됐더라고요. 760만 평이면 거의 옥서면, 내가 옥서면에 살고 있는데 옥서면에 거의 모든 곳이 간척이 비슷한 넓이가 간척이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도에 다지아라이 육군 비행학교가 옥서면에 생기게 되는데 일본군 육군 비행학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훈련을 했던 학교이고요. 그것이 지금의 미군기지의 시작입니다. 그 기지가 조그맣게 처음에는 49만 평으로 생겼었는데 이후에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게 되고 74년도에 이제 지금 현재의 공군이 그곳에 배치가 되는데 이제 기지를 확장하면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기지가 그곳에서 확장이 되는데요. 2002년 가장 최근에는 탄약고 안전거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것을 설정을 해서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사실 이제 이것이 평택 기지가 확장되는 시기하고 거의 이제 같이 일치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2006년에는 군산에서 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직도라는 두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매항리에 있던 미군 폭격장이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군 국제 폭격장이 직도에 생기게 되고 이제 이곳에는 전 세계의 미군이 전투기를 타고 날아와서 이제 폭격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순환 배치라고 해서 이탈리아든 본토에서 오기도 하고 오키나와에서 오기도 하고 이제 몇 달씩 군산에 와서 머물면서 그곳에 폭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직도는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었고 갈매기들이 사는 섬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쪽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 말도라고 하는 섬인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어부들이 그쪽에서 어업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위험할 뿐만 아니고 주변이 이제 중금속으로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레이 이글 부대가 생기는데요. 그레이 이글은 살인 킬러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 폭격기 드론이에요. 아시아 최초로 그 군산에 생겼고요. 군산은 원래 미 공군이 있는 곳인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육군까지 배치가 되게 되고 지금 현재는 12대의 그 그레이글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제 그 공군기지 주변은 전투기 소음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장독 뚜껑이 없다거나 가축을 키울 수 없다거나 이제 이런 등등 예 그리고 이제 그 난청과 우울증 예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다거나 이제 이런데요 여기에 육군부대가 생기니까 헬리콥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헬리콥터는 마을 위에서 사실 거의 정지한 상태로 오랫동안 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피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군 기지 전체 면적은 377만 평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체 공여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체 공여지라고 하는 거는 아직 미군한테 이제 주지는 않았지만 한국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는 땅까지 포함해서 그 377만 평인데요. 이 대체 공여지 포함하면 그 옥서면의 절반 60% 거의 70%에 가까운 땅이 그 미군 기지를 위한 땅으로 네,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평화바람이 그곳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화바람에서 좀 주되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내용인데요. 이 문제가 군산에 방금 제가 기지가 계속 커지고 사실 우리는 농담으로 우리 집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지가 성큼성큼 가까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와 같이 운영이 되는 속에서 군산 미군 기지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이 꼭 한국을 위한, 우리를 위한 게 절대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좀 중심인데요. 저희는 한국의 전쟁 기지, 미군 기지를 서해안 전쟁 벨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평택과 군산과 제주, 이제 한국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이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요구하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한국의 전쟁 기지가 사실은 오키나와 아까 그 우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대만과 가장 가까운 요나군이까지 저기는 자위대 기지지만 자위대 기지도 같이 또 미군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일본과 그 필리핀이 군사 협력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일본이 아니고 미국과 필리핀이 또 더 오래 강화했고 미군이 이제 필리핀은 주둔군이 아니고 방문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지가 5개를 더 이 맨 위에 있는 필리핀의 로손섬에 있는 기지를까지 해서 더 이제 강화하는 네, 모양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을 둘러싸고 이렇게까지 연결이 쭉 되어 있는 흐름 안에서 이제 군산 미군 기지가 있는 거고 그것이 이 벨트가 어떤 위험을 우리한테 주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지마을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네.
하제마을은 최근에 이제 기지가 넓어지면서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그 옥서면에 644세대를 이제 강제로 쫓아내고 강제 수용을 한 마을이에요. 여기 밑에 하제마을 팽나무라고 써 있는 곳이 이쪽이 하제마을이고요. 이 지도는 미군기지입니다. 맨 왼쪽에 저수지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이는 이곳이 네, 미군기지 옥서면인데요. 맨 처음에 일본군 기지가 생겼을 때 이곳은 하제는 상중하에 하거든요. 그 맨 위쪽에 상제, 중제, 하제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군 기지가 생기면서 하제마을 상제가 없어지고 미군이 공군기지가 들어오면서 중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탄약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하제마을까지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고요. 네, 기지가 이제 들어서면서 차례 없어졌는데 하제마을은 어촌 마을이었고요. 물론 농사도 지었지만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탄약고 안전거리 때문에 하제마을이 없어졌어. 이거는 100%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새만금 간척 사업 이쪽에서는 하제마을은 그 조개잡이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었고 폭우도 굉장히 컸고 네, 부촌이었다고 네, 하고요. 그런데 이제 방조제가 건설이 되고 나서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도 왼편으로 방조제가 있거든요. 새만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방조제가 막히고 나서 이제 조개가 없어지고 생계를 잃은 거잖아요. 새만금 간척 사업 때문에 생계를 잃었는데 이제 미군 기지 확장 때문에 그 삼터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네, 상황이 이제 하제마을에서는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또 그 미군 기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새만금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수라갯벌이라고 써 있는 저곳이에요. 이 활주로 미군 기지 활주로 하고 나란히 활주로가 생기고요. 저렇게 네. 미군 기지라고 하는 이유를 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땅은 미군이 요구한 토지. 미군의 계획에서도 우리가 확보해야 될 땅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1.3km 떨어진 곳에 활주로를 만들고 새만금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거고 미군기지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고 중간에 유도로를 만들고 관제탑은 그 가운데에다가 놓고 미군이 관제를 합니다. 앞에 한국에 어디라도 요구를 하면 지금은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가 그 미군의 핵 잠수함이 그 항공모함이 와서 기항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 여기도 비슷하게 이용이 될 우려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은 새만금 신공항과 그 다음에 하제마을은 아직 미군 기지에 철조망이 쳐져 있지는 않거든요. 국방부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그 땅을 공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뺏은 땅을 그냥 차라리 국방부 니네가 계속 관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마침 팽나무가 있어서 네, 600년 팽나무를 지키는 운동 겸 그 땅을 지키는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최근에 그 미군 기지를 둘러싼 주요한 활동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수라갯벌이에요. 저 멀리 미군 기지 이 경납고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초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라갯벌의 초지고요. 빨간 띠 안 보이나?
네, 앞에 빨간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제 염생 식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뻘이 있고 뻘에는 뭐 저새나 가마우지 같은 새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사진 앞쪽으로 오면 앞에는 이제 또 그 중장비들이 이렇게 매립을 하고 땅을 파고 이제 이런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보면 굉장히 뭐 예쁘거든요. 그 예쁘기도 하고 저 새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전에 방조제가 막히면서 새만금의 수많은 갯벌들이 사라진 것처럼 이제 여기에 가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저것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꼴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락갯벌에 가보면 안보와 개발이라고 하는 게 폭력과 착취의 같은 얼굴에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보와 개발이 만나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이 미군기지 주변 수락갯벌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들이 있고 풀들이 끊임없이 이제 자라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이제 싶기도 한데 무심하면서도 굉장히 치열한 곳이 수락갯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제 팽나무를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수락갯벌을 지키자는 이런 활동들이 또 사실 별로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서로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현장을 좀 전하는 활동으로 난리법석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할 난리법석도 죄송한데 제가 몇 시부터 20분 네. 몇 시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네. 현장을 전하는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그 미군기지 군산에서 미군기지 반대 활동 평화운동이 시작한 지는 25년, 27년 네,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활동들에 대한 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평화바람만 모은 거는 아니고 네, 이제 그 활동들의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산 평화박물관을 열었어요. 그래서 군산 그 평화박물관은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곳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주는 박제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전하는 것. 그리고 현장을 이곳에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곳을 통해서 현장으로 가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게 좀 주요한 활동이기는 합니다. 네. 제가 그 군산 평화박물관과 난리법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군산에는 그 이제 활동 두 개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앞서 말했던 그 25년, 27년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활동이나 뭐 그간의 평화대행진, 소파 개정운동이라든지 주민 피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이라든지 기지 감시 활동, 그다음에 앞서 말했던 신공항 백지화 활동과 뭐 팽팽문화재 이제 이런 활동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기지 문제를 보여주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평화를 좀 설득하고 있는 군산 평화박물관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간의 기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곳이고요. 군산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알리고 또 이제 그것이 군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전시를 보여주는 거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까 현장과 시민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활동 중에 하나로 답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답사 보고서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기지를 둘러싼 문제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현장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현장에 가면 딱 그 내가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현장에 가서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가서 보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활동으로 답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능하면 좀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함께 그 목격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산에서 부는 평화바람이라고 해서 이거는 난리법석 이름의 잡지인데요. 난리법석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리법석은요, 네, 군산 미군기지와 새만금 사업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문제,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평화활동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기억하고 알리고 더 많은 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2020년부터 3년간 진행하는 미디어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그 지금 4년째인데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년, 네. 계속 3년째인가 봅니다. 그 난리법석은요, 음악, 영상, 잡지, 팟캐스트, 뭐 농사 이런 식으로 팀이 다양하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화재 땅을 지키자고 하는 팽팽문화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팽팽문화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힘도 난리법석이었던 것 같아요. 1년간의 활동을 이제 군산에서 막 벌이다가 이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첫 팽팽문화제를 진행을 했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어지게 하는 힘면도 네, 난리법석이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잡지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요. 여기는 너무 간단하게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 잡지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잡지를 다시 봤거든요. 2권 나왔어요, 지금. 그 3권 나왔다고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2권이 나왔고 3권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다시 이거를 읽어보는데 첫 번째 거를 읽어보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네. 한번 보시면 새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새만금과 미군기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 혹은 자연까지 해서 모두 다 굉장히 정성을 쏟았다는 느낌이 다시와는 네, 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엄청 강추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굉장히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책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보면서 그 현장의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장이 무엇이 문제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벌이고 있는 활동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잡지로서 군산에서 부는 평화바람이고요. 이제 그게 처음에는 군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면 그 이야기들을 잡지로 수렴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확장을 하고, 네. 내용적으로도 확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선으로 다른 것도 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택이나 강정이나 성주나 이런 곳으로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키나와까지 연결된 그 문제들을 그 잡지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를 글을 쓴다는 거, 네, 글로 정리를 한다는 게 이런 식의 확장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잡지의 의미를 나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 군산에서 이제 기록과 그거를 이제 어떤 뭔가로 매개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활동들을 이 정도로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미천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저보다 더 잡지에 활동을 많이 하신 그거를 더 많이 고민하신 분들이 여기 이렇게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당장이 아니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라도 같이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이 계시니까 꼭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일은 여기까지입니다.